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독서, 비문학, 독해형 문제 왜 틀리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국어 관련해서 이렇게 칠판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칠판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 강의할 때 이것도 같이 찍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왜 찍게 되었느냐? 한 학생이 선생님 채널에 댓글을 남겨줬어요. 선생님 혹시 작년 9월 모의고사 14번 기억하시나요? 내용은 사회문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사회탐구를 해서 사회문화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겠지만 혹시 사회문화를 아니더라도 사회문화가 선택 과목이 아니더라도 이거 그냥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하면 이해할 때 도움이 되니까 사회문화에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야,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개개인들이 모인 게 사회일 뿐이야. 그래서 개인이 커지면 사회도 커지지.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하는 명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야, 장난해? 개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었다? 아니야. 사회는 그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더 중요해 라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실제론이 있습니다.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개념은 되게 쉬워. 개인이 더 소중해요. 개인이 더 중요해요 라고 하면 명목론. 사회가 더 중요해요. 실제로. 잘 안 틀리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작년 9월 모의평가에 오답률 5위를 기록합니다. 그 오답률 5위가 왜 나왔느냐?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독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읽기를 잘못해서. 이 문제는 독해형 문제에 더 가까운 개념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도 반영이 되냐면 국어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국어 문제를 풀었어. 비문학을 풀고 있어. A가 어떻고 B가 어떻고 C가 어떻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A야. 확신해가지고 A를 딱 고른 거죠. 근데 확신을 딱 가지고 골랐는데 답이 A가 아니래. B래. 아니 왜? 그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쉬운 걸 틀렸어. 잘 읽어야지. 꼼꼼하게 잘 읽어야지. 근데 애기들 잘 생각해봐요. 꼼꼼하게 잘 읽어서 맞출 문제였다면 애기들은 다시는 그런 유형을 틀면 안 돼. 아니 꼼꼼하지 못한 게 실수였다면 꼼꼼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즉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국어 수업을 하진 않죠. 근데 선생님 채널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영상은 국어 영상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게 국어 영상이냐라고 하면 비문학 영상이긴 하지만 그 안의 내용 자체는 학습의 그러한 과정, 어떻게 내가 인지하고 이 사고의 과정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선생님이 교육심리 이런 거 더 공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가 되었든 아니면 생윤이 되었든 아니면 사문이 되었든 내가 글을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머릿속에서 내가 잘못 사고된 그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틀렸어요라는 그 이유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틀렸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개인이 더 소중하면 명목론.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사회야 라고 하면 실제론이죠. 작년 9월 모의평가 문제였습니다. 이 답은 명목론이었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다 실제론을 골라서 틀렸어. 그렇게 해서 오답률이 5위였단 말이죠. 그러니 이 내용 어디 한번 볼까요? 선생님, 비밀결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회 형태. 사회잖아요. 그리고 조건으로 유지되는 상호작용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밀결사 구성원들은 비밀 더 잘 지켜지도록 조직도 있고요. 체계성도 있고요. 위계까지 있는데 아니 사회, 조직, 체계, 위계인데 왜 명목론이에요? 이거 당연히 실제론이니까 기억니은 골라서 1번이죠. 라고 해서 틀린 친구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표분석 다 맞는 거야. 양적 연구과정 다 맞는 거야. 근데 이걸 1번이라고 골라서 틀린 친구들이 꽤 많았던 문제. 왜일까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문제 유형은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 용어, 단어만 집중해서 그렇다. 내 머릿속엔 사회가 중요하면 실제론인 거야. 내 머릿속엔 개인이 아니라 사회 조직, 사회 체계가 나오면 실제론인 거야. 글쓴이가 하는 말을 본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사회 조직, 사회 체계, 위계 질서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 실제론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르면
오답하고 뭐 검토하고 이럴 수가 없어. 너무 명확하게 A다라고 골랐기 때문에 답이 B라는 걸 아예 생각을 못합니다. 내 머릿속에 너무나도 확실한 지식과 개념이 있고 그 지식과 개념을 그냥 내 방식대로 조직 뜯고 체계 뜯고 사회 뜯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평가원은 그걸 노린 겁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 조직, 체계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실제론이라고 생각한 걸 알아서 교묘하게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 근데 어디 한번 진짜 글쓴이가 사회 체제가 중요한 건지 사회 조직이 중요한 건지를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밀 결사라는 게 있대. 결사. 네, 모인 거지. 결합돼서. 모임.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야. 개인이 자기 목적을 위해 만드는 사회 형태이다. 여기 사회가 나왔다고 실제가 아니죠. 명목론도 사회와의 관계를 보고 있단 말이야. 아, 개개인들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회를 만들었구나. 개개인들이 사회를 만들었구나. 네. 비밀 결사는 구성원 각각이 비밀을 발설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자기 통제와 상대방 역시 비밀을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생각, 자기의 의미 부여, 주관적인 이런 상황, 내가 너를 믿겠어. 하나의 독자적인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로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라는 형태로 유지된다. 비밀은 언제든지 외부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묶여있기는 하는데 상호 불안정하다. 제가 이거 깨버리는 거 아니야? 제가 혹시 비밀 발설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때문에 비밀 결사 구성원들은 비밀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들은 지침도 만들고 나름대로 권한의 정도에 따라 체계적인 위계 질서를 세우기도 한다. 이들이 나름의 사회 규범을 만드는 거죠. 근데 애기들, 이건 이제 좀 지식적인 부분인데 이번 9월 모의고사에도 나왔습니다. 명목론에서도 사회 규범 존재한다고 봅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면 확인해 보세요. 6월이었나에 지문 그 기억 니은 티글 리을 보기 중에 하나가 있어.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믿어서 옳다고 생각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이지. 자기들이 그렇게 세워서 사회 규범을 만들었는데 여기 뭐래? 비밀 폭로 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밀 결사는 급격히 해체된대. 이렇게 모여있던 게 해체돼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사회는 이게 깨졌다고 갑자기 해체돼가지고 개인으로 환원되거나 하지 않죠. 그러니 얘는 명목론이었던 겁니다. 지금 사회문화를 하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어를 풀 때, 비문학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를 가지고 단어를 보려고 하지 않았나요? 일부러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그런 단어들을 교묘하게 넣어놔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주장을 읽지 않고 그냥 단어들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는 A다 라고 풀지 않았나요? 이런 경우 검토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기야, 이런 문제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이번 9월 모의고사 바로 생활과 윤리의 14번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특징적인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3번을 골라서 틀렸고 그리고 오답률은 6위로서 43%. 그러니 킬러 주제라고 하는 사회 정의, 자연 윤리 이런 거를 다 빼고 그냥 일반 독해형으로는 꽤 어렵게 문제가 출제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거. 선생님이 시대인재라는 학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재종학원이에요. 그리고 목동에도 있어요. 선생님은 대치동, 그다음 반수반, 그리고 목동, 시대인재의 재종반에 사문생을 전부 다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만점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한 개 정도 틀리는 거? 선생님이 생각할 때 2개 틀린 애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 6, 9월 다 합쳐서 뭐 다 맞거나 아니면 한 개 틀렸거나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시대인재 오답률 1위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왜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자기 확신이 강하거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3번이라고 고른 다음에 절대 2번이라고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 앞에 명목론 실제론의 문제랑은 약간 결을 다리합니다. 이 앞에 이 문제, 명목론 실제론 문제는 지식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 용어들을 그냥 그것만 쪽쪽쪽쪽 뽑아가지고 그렇게 넣어서 글쓴이가 무슨 얘기하는지 보지 않았던 부분이었다면 같은 맥락은 있어요. 글쓴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본 게 아니라 내 머리에 사고로 푼 거거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까지 당연히 문제도 많이 풀고 그다음 답도 많이 맞았고 틀려봐도 보고 이랬죠. 그러다 보니 나름의 이런 경우 이래야지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라는 게 되게 강해.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답을 고르면 답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좋은 거, 사회적인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긍정의 영역에서 이걸 골라주는 문제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다 옳다라고 배워온 거야.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가 거래가 활성화되고 특히 정보 거래가 이러면 긍정의 이 눈으로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걸 골랐던 거지. 자기 기준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글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저작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커지면서 저작권을 대기업이나 이익단체가 독점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가격이 비싸지면서 정보를 이용하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게 이미 글을 읽을 때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 저작권 행사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커졌는데 일부 사람들이 독점을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정보 많이 얻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네. 이러한 문제는 카피레프트라는 정보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여기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니 여기에서 이거를 통해 해결한다면 얘는 긍정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일부러 얘는 부정, 얘는 긍정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고가 저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우리가 지지하는 카피레프트는 저작자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네. 이 긍정의 방식은 저작권 인정. 오히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배포, 이용,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보 독점을 막고 지식의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 흐름은 부정의 상황에 대해 긍정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다. 그러니 이렇게 쭉 봤어. 저작자의 저작권을 폐기?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하니까 얘는 아니야. 2번,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기? 근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자기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면 이건 부정 아니야?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야. 2번이 답이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리고 3번을 딱 왔더니 상업적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이건 좋은 말이다. 긍정의 말이네. 좋은 말. 자기 기준에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걸 고르라고 배워왔으니까 이렇게 골랐으면 대부분 답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가 특히 어려운 건 공부를 특히 잘하는 친구들. 그 마지막에 비문학, 그 마지막에 독해형 문제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자기 기준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무의식 중에 자기 기준이 들어간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아. 우선 4, 5번은 답이 아닙니다. 근데 자, 글쓴이가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자. 글쓴이가 하고 있는 말은 이 저작자가 이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프리하게 여기에 접근해서 만들고 이용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하래. 여기야. 배타는 타인에 대해서 배척하다입니다. 프리가 아니지.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는 게 프리지. 답 얘입니다. 거래? 프리하니까 상업적 거래가 아니야. 얘를 요약하면 상업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종종 현장 강의에서 하는 말인데 국어. 여기야. 잘 읽고 풀어라 독해형 이런 거 전부 다 지문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애기들이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그냥 제시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아주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요렇게도 만들어 봤다가 저렇게도 만들어 봤다가 요렇게도 만들어 봐서 제시문도 만들고 선지도 만드는 거야. 얘를 요약했다라면 상업을 여기서 고를 수가 없어. 이제 이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애기들의 기준으로 내가 좋아 보이는 걸 답을 골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질 않았네.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틀린 게 이유였다면 다시는 얘를 틀리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읽으면 되니까. 근데 아무리 꼼꼼하게 읽어도 애기의 머릿속에서 내 머릿속 사고의 긍정의 부분을 찾아가고 있었다라면 네, 이건 답을 고를 수가 없지.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찾아가야죠. 그런데 이건 독서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문학에서도 생각보다 내 사고를 넣어서 내가 긍정인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걸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르잖아? 근데 이건 검토를 할 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이게 좋은 거니까 옳은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 다시 얘기하는 이 부분. 시험 문제는 완벽하게 제시된 제시문 안에서 조합을 통해 논리적으로 100% 확실한 답을 고르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건 국어, 특히 독서와 연결됩니다. 독서 지문 애기들 이해시키려고 내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이해시키려고 그 지문을 만드는 게 아니야. 얼마나 잘 읽었는지를 테스트하려고 만들어진 구성된 지문입니다. 그러니 애기들은 그 지문을 파악한다는 이 부분이 과연 이 글쓴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포커스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좋아 보이는 거 이걸 고르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나의 생각이 아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제시문을 요약해 보세요. 아까 생활과 윤리의 그 문제처럼 그렇게 제시문을 요약했을 땐 상업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습니다. 애기들이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걸 골랐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거거든. 어떤가요? 선생님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14번을 틀린 친구들, 다른 거 다 맞고 이걸 틀린 친구들은 불안감이 있어. 어떤 불안감이냐면 이건 공부를 해도 뭔가 나아지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 왜냐? 뭐 롤스가 A라고 얘기했는데 뭐 B라고 얘기해서 틀렸대. 그런 건 지식으로 쌓으면 되는데 이건 지식의 영역이 아니거든. 선생님이 오늘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지식으로 사문 생윤의 개념을 물었다라기보단 애기들이 사고하는 방식, 즉 글을 읽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골라내는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자꾸 미스가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짧지만 애기들에게 강력하게 도움이 줬으면 합니다. 정말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화이팅!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